경륜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은 쉬운 듯하면서 변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맞대결 양상도 있고 자력형 선수와 추입형 선수의 대결, 파업과 비파업으로 또 나눠져 있는 상황에 경주도 많은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자들이 재기량만 발휘해 나간다면 무난하게 안정감 있게 마무리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안효원 전일 솔직히 많은 기대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시속 자세도 빨랐어요. 안효원이 마크에 만족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경주를 이끌어 나갔었던 류근철을 만났습니다. 과연 안효원이 류근철을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것이냐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류근철은 파업을 하지 않았었던 선수예요. 안효원은 파업을 했었죠. 더군다나 파업했었던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효원 입장에서는 김우현과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우현이 내선 빼앗기면 힘들어요. 하지만 내선 잡는다면 충분히 류근철 상대로 안효원이 쉽게 경주를 풀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우현이 먼저 선행 나선다면 안효원이 활약에 나가고 권성우가 따라 들어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류근철이 먼저 내선 잡거나 저측에 타임 잡아 나간다면 안효원이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류근철하고 안효원을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전준영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전준영, 이번 편성도 파업하고 비파업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비파업 선수들인 전준영하고 최창훈의 전략적인 협공, 박중이 때려준다면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파업 선수들의 연합도 배제할 수 없어요. 정지민이 때리고 김철민, 김근영이 막혀 나간다면 전준영 또다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파업, 비파업으로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일단은 파업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마찬가지예요. 추평들 주석진하고 박상서의 경합인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만 놓고 본다면 박상서가 두 번 모두 주석진을 제압해 나갔어요. 근데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경상권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래저래 주석진이 그늘만큼 좀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두 선수가 협공 펼쳐 나간다면 얼마든지 박상서가 추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편성에서는 이규백이 타점 잡고 힘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김주석이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경주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박윤아를 과연 어떻게 믿어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요경주 때 무려 3명의 선수가 낙차 사고를 당했어요. 박윤아하고 몸싸움을 펼쳐 나가다가 3명의 선수가 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일도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었었는데 박윤아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결국 외선으로 흘러버렸습니다. 과연 이번 편성 박윤아가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인석이 내선에서 힘을 주드력을 발휘해 나간다면 제가 봤을 땐 박윤아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장인석의 선전이랑 박윤아의 선전을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김배영 전일 쉬운 편성에서 머리 쳤어야 되는데 머리 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금일만큼은 김배영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고정인의 선행 활용이 나갈 것 같습니다. 뒤는 조용소가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친구들, 조용소의 몸 상태 그야말로 끝내줍니다. 금요경주 때도 조용소 권해드려서 좋은 배도 안겨드렸었고, 전일도 조용소 따라가면서 착수권 진입했어요. 김배영과 조용소의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권정국이 이렇게 가만히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권정국을 중심으로 파업 선수들과도 묶어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최석윤도 아쉬웠어요. 전일도 직선에서 차가 나오지 못하면서 2차권에 머물렀습니다. 머리를 쳐야 결승 갈 수 있는 선수인데 2차 하다 보니까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편성은 쉽습니다. 그 점 때문에 최석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이에요. 공민규하고 이동근, 정재성 중에서 한 명을 챙겨 나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민규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결승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이 상당히 까다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객관적 기록만 놓고 본다면 김준일이 월등합니다. 흥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김성현이 쫓아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비파업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전법적인 궁합은 상당히 좋습니다. 한데 이번 편성 자체가 비파업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동서울팀 있죠. 김명석까지 전일 대타 출전해서 머리까지 쳤어요. 가세해 나간다면 김준일이 타이밍을 잡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김준일 앞에서 누군가가 힘을 써준다면야 타이밍 잡기 수월한데 타이밍 힘을 써줄 만한 선수가 없다는 점, 자리 선정에서도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파업 선수들의 완승 가능성을 먼저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면서, 김준일이 젖힌다면야 비파업 선수들을 완벽하게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양분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을 먼저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선발급 우승급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승급 6경주입니다. 안효은 금요경주 때는 나름 선전을 펼쳐나갔어요. 하지만 전일은 꼼짝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류근철이 끌었어요.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성식이 최대한 짧게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안효은은 막해 만족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안효은의 선전하고 우성식의 선전 양분해서 공략해 봐야 된다. 안효은의 선전을 좀 더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렸었는데, 기대에 못 미쳤었던 안효은, 하지만 금일은 편성 자체가 괜찮습니다. 대부분이 파업 선수라는 점에서 경주를 풀어나가는 데서는 쉬울 것 같아요. 일단 비파업 선수들은 류근철하고 정동호가 있습니다. 힘을 쓸 수 있는 두 선수라는 점인데, 류근철의 선행 타이밍을 과연 안효은이 허락할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우현이 이번 회차만큼은 뭔가 승부의지가 없는지 재기량을 발휘해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김우현이 먼저 내선 잡고 안효은이 막혀 나갑니다. 그 뒤로 권성호가 막혀 나간다면 류근철이 넘어서다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류근철을 활용해 나가면서 안효은이 직선에서 크게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김우현과 협공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2번이에요. 1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류근철의 시속감이 좋다는 거 안효은도 전일 느꼈어요. 그 점 때문에 뭐 김우현 떠나서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류근철만 타겟으로 직선에서 짧게 실패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번하고 5번 정도는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안효은도 파업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선을 긋고 경주년 펼쳐 나가고 있는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김우현이 때려만 준다면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1번, 5번 차선으로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충분하죠. 안효은이 김우현을 믿었는데 김우현이 나가질 못해요. 그렇게 된다면 안효은도 함께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류근철이 기다리질 않죠. 류근철이 젖힙니다. 류근철이 젖히게 된다면 정동호와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후미에서 류근철을 막해 나가면서 쫓아갈 선수, 몸싸움에서 빼앗을 선수가 권성호입니다. 5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7번하고 5번, 4번이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우현의 안효은의 저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김우현과의 협공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2가 먼저고 1번하고 5번이 차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1번, 2번, 5번이 단연 돋보이는 1번, 2번, 5번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권성호가 틈새 노릴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권성호의 저력 추주보다 안고 있습니다만, 몸싸움 능력만 놓고 본다면 권성호 쫓아올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권성호의 3차권 선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7경주입니다. 전준영이 객관적인 기록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전일 고전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전준영, 최창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지웅도 때리는 상황이었었습니다만 아쉬움을 남겼었던 3명의 선수, 파업 선수들입니다. 전준영 있고 이명환 있고 최창원 있고 박지웅이 있어요. 반면 김철민하고 김근영하고 정지민은 비파업 선수라는 점에서 파업 비파업으로 4대3으로 맞다이 까는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명환이 먼저 주도권 잡아 나갈 것 같아요. 전준영, 최창원, 박지웅 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오히려 4번이 때리고 6번, 2번, 5번으로도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래저래 힘을 쓰게 된다면 전준영 금일만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창훈도 금요 경주 때는 나름 선전을 펼쳐 나갔습니다만 전일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뒤에서 심판 받습니다. 점배당이 부러졌어요. 최창훈의 승부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팬들의 질타 많이 당했었는데 금일은 힘을 씁니다. 전준영에 몰가서 취입도 가능할 것 같아요.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은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지웅이 때립니다. 2번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파업 선수들의 완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하고 5번이에요. 2번하고 6번. 그 중에서도 금일만큼 최창원 정신 차려야죠. 전일 팬들의 질타, 점배당이 부러졌어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금일은 뭔가 승부수 뛰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 5번 쪽에 우선 하시되 2번, 6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선을 긋고 경주 펼쳐 나가야 됩니다. 정지민이 때려요. 김철민이 막혀 나갑니다. 그 뒤를 김근영이 물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임명환 믿다가 최창원 믿다가 박지웅 믿다가 전준영 함께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김철민이 정지민 활약에 나가면서 추입해 나가는 1번하고 3번이라든지 1번하고 3번은 81년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1번하고 3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7하고 13은 양분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편성에서만큼 그래도 전준영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창원과 동반 입상이 먼저라는 점, 박중의 힘을 전준영이 몰고 가서 짧은 추입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주석진하고 박상서의 맞대결인 것 같습니다. 고만고만합니다. 득점은 주석진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주석진이 인정받았었던 경주에서 재기량 발에 나갔었던 경주가 최근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만큼 부진했었던 주석진. 반면 박상서는 나름대로 후미 공략 나서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득점은 박상서가 낮습니다만, 상대 전적만 놓고 본다면 두 번의 동반 입상 모두 박상서가 주석진을 떨궈냈어요. 한 번은 취임 나서면서 머리까지 쳤었던 박상서 두 선수가 과연 타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정면 대결 펼쳐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상서는 이래저래 주석진의 뒤만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데 주석진 앞선에서는 이규백이 있고 최성우도 또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경상권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주석진이 특히 이규백을 활용 나간다면야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도 박상서, 주석진, 이규백, 강병철, 최성우가 파업 선수들이죠. 최근영하고 최민호만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규백의 선행을 주석진이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간다면 박상서 취임 나가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물론 쌍승보다는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신 전략, 이런 편성이 복승 배당이 괜찮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금일만큼은 주석진이 이규백이 있고 정성호, 최성호가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단 복승 경주권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규백이 때리죠. 주석진이 몰고 갑니다. 짧게 가져가기만 하면 돼요. 이규백도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서 고전했습니다만, 이런 편성에서는 충분히 타이밍을 잡고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주석진이 몰고 가서 박상서 견제 나가기 위해서 짧게 추입해 나간다면 3번하고 요번에 동반 입상도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도 있죠. 주석진이 원체 짧아요. 이규백을 믿었는데 이규백도 때려봐야 선발급 선수들과 희석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 점 때문에 박상서가 냅다 젖혀요. 그렇게 된다면 박상서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학교 선배 최근영이 밀착 맡겨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라뱃길 쪽에서도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에요. 부천구를 아는 점에서 1번과 2번 동반 입상이라든지, 최성우가 주석진의 뒤를 물고 가지 못하게 된다면 박상서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1번과 7번 정도는 맞대결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하고 2번입니다. 1번하고 7번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주석진이 좀 더 셀 것 같아요. 복승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3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기입니다. 박윤아 과연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요경주 박윤아 때문에 몸싸움이 일어났었죠. 결국 3명의 선수가 쇄골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윤아가 전일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는지 빠른 시속도 아니었었는데 몸싸움에서 살짝 밀렸죠.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넘어서지 못했는데 바닥권까지 밀려났어요. 그런 박윤아 과연 믿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좀 이번 편성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고 싶습니다. 공격적으로 가져가 보고 싶은 선수가 장인석이에요. 일단
11기 동기생이 있긴 합니다만 팝, 비팝을 떠나서 장인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 자꾸 때리니까 시속감이 상당히 좋죠.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는 노영균입니다. 아무래도 비팝 선수들이라는 전 초조보다 안고 있기 때문에 노영균도 낙차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몸이 많이 떨어졌어요. 자신감 찾아 나가기 위해선 마크도 안 되죠. 일단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야지만 자신감을 찾아 나갈 수 있어요. 이를 장인석이 넘어서게 된다면 박윤아가 넘어서다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장인석이 가게 된다면 이재우라든지 조택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3위라고 3호를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과 1번 쪽을 경제 중심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 5번을 차선으로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3위라고 3하고 7번을 노려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박윤아가 또 언니 그랜다는 듯이 자신감 찾아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장인석, 노영균 상대로 훌쩍 넘어서게 된다면 이재우가 쫓아가죠. 조택이 쫓아갑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1번, 2번하고 7번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죽 썼던 박윤아 일단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심리적인 안정 찾기 전에 장인석이 냅다 조져버린다면 박윤아 넘어서다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점 3일 먼저 3-7을 차선으로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메오스컵 10경주입니다. 김배영 참 갑갑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머리 칠 수 있는 쉬운 편성에서 머리 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2차기에 머물렀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 쳐야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2차권에 머물렀어요. 결국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김명섭을 하루에 나갔어야 되는데 김배영이 넘어서지 못했었죠. 또 아쉬웠던 게 김명섭하고 장인석을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인석 간발의 차이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래저래 김배영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금일만큼은 강추로 인정받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졌습니다. 비파업 선수들이죠. 비파업 선수들, 파업 선수들 고종인, 김일규, 유성철, 정희성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래저래 고종인의 선행을 김병희 활약에 나간다면 경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요경기 때도 조용소 권해드려서 좋은 배당 안겨드렸어요. 전일도 조용소 2차권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금일은 김병희 뒤를 조용소가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동갑내기 친구들이에요.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결승 가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김병희 다음 회차 경주를 위해서라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고종인이 때립니다. 김병희 몰고 가요. 과거 대구팀 선수들하고 광주팀 선수들 상당히 좀 끈끈한 유대관계 맺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종인이 때려서 시속감을 좋다면 김병희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꿈이권 견제 나가기보다는 본인 실리 챙겨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이래저래 2번과 1번 쪽에 우선 하시되 2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전일 김배영 하는 거 봐서 고종인이 또 타이밍 잡지 못하고 제대로 경기력을 발휘해 나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권종욱이 뭔가 한번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는 뭔가 승부욕이 없었던 모습을 보여줬었던 권종욱 하지만 고종인의 선행이라면 권종욱도 충분히 맞다이 까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권종욱이 가게 된다면 정희성이 막혀 나가죠. 권종욱이 가게 된다면 유성철과 협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37하고 36입니다. 37하고 36은 김병 빠지면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36, 37은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병 정신 차린다면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조용서 전일처럼 6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2번하고 1번 쪽 경제 중심이라는 점 2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면서 36하고 3호 권종욱이 때리면 마크 형들 몸싸움에 능한 선수들 쫓아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최석윤 전일 간발의 차이로 2차권에 머물렀습니다. 머리 쳐야 되는데 2차권에 머물렀었죠. 아무래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경주가 펼쳐지다 보니까 최석윤이 너무나 기다렸어요. 아쉽게 2차권에 만족하다 보니까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최석윤. 금리는 편성 자체가 널널합니다. 최석윤을 중심으로 후차가 찾아야 되는 편성이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도 강병석하고 김원호하고 김민욱이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최석윤 입장에서는 파업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수도권 선배입니다. 공민규가 금요일교주 때 마크되니까 잘 쫓아갔어요. 금요일도 최석윤의 뒷자리를 공민규가 밀착 마크해 나간다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3번인 것 같아요. 4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강병석을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끌어내가지고 뭐 최석윤의 뒤를 물고 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강병석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3번이 마크에 나가지 못한다면 이동근이라든지 정재성이 마크에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동근 선행 나선다면 답은 없어요. 하지만 초반 발주 대치가 좋기 때문에 최석윤의 뒤를 초반부터 물고 가게 된다면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4번하고 1번,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중심은 4-3입니다. 4일 경주권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이번 편성도 뭐 최석윤이 월등하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솔직히 크진 않아요. 하지만 노려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려봐야 될 선수가 바로 강병석인데, 일단 김원호가 때린다는 가정하에 강병석이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면 최석윤이 딱히 몰고 갈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전일처럼 몸싸움에서 밀려나게 된다면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고, 최석윤의 뒤를 물고 가지 못할 정재성이 2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2번하고 5번, 2번하고 6번으로도 배당이 상당히 좋게 형성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소액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석윤이 딱히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김원호가 시속감 발에 나가고 강병석, 정재성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이변 가능성은 있어요. 조금만 노려보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최석윤 넣고 후착 찾기인데 공민규 쪽에 이동근을 차선책으로 기대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결승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아무래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지난해 연타 출전이죠. 지난 부산경주 때, 직전 부산경주 때 김준일이 마크만 성공시켰더라면 상금도 두둑하니 챙길 수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윤현준에게 밀려났어요. 몸싸움에 능한 선수도 아니었는데 밀려나다 보니까 상금도 못 받고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준일, 결승까지는 올라왔어요. 실력만 놓고 본다면 특선에서 내려온 김준일이기 때문에 인정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편성 자체가 어렵습니다. 김준일과 김성현, 김태훈 파업 선수들인데 김준일 앞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본인이 경주를 풀어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준일도 시속감이 썩 좋은 선수가 아닙니다. 힘을 썼다가는 김성현에도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김준일의 입장에서는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저는 오히려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이진원하고 우성시에, 여기에 김동훈이 김포하고 동서울입니다. 여기에 시속감 발에 나갈 수 있는 김명섭까지 있기 때문에 뭉친다면 김준일이 자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7번이 앞장서고 6번, 4번, 1번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경제 중심은 우성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직전화차 고전을 했었어요. 전일 출전했는데 솔직히 우성식 서두르는 건조가 많았기 때문에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경주를 이끌어 나가면서 직선 짧게 좁혀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김명섭이 때리면 버텨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동훈이 먼저 서두르고 우성식이 전일처럼 추입해 나간다면 동서울 완승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6번 동서울의 완승 쪽, 4번하고 6번 동서울의 완승 쪽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진원 컨디션 몸 상태 괜찮아요. 초반부터 우성식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4번과 1번으로도 충분히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4륙하고 4일입니다.
사료가고 4일 동서울 완승조 수도권 후배 이진원의 마크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동서울은 배당이 상당히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복승을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으로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성식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서두를 수 있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아요. 4.6경주권 먼저 4일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실력이라는 거, 저력이라는 거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부산 경주 때 아무래도 김준일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이번 편성 제대로 된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충분히 김준일 넘어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준일이 넘어서게 된다면 이래저래 김성현은 김준일 엉덩이만 보고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번하고 3번에 저려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진원이 발주대 위치가 상당히 좋은데 김준일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90년 동갑내기 친구들의 완승으로도 마무리될 수 있어요. 2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 3하고 1입니다. 2하고 2, 3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줄서기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요. 시속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한번 동서울과 이진원을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유랑채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유랑 검색어 다운 받으시면 핸드폰과 컴퓨터로도 동일하게 경유랑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 회차 경유랑 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많은 구독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